오늘은 공선옥 소설가의 소설 명랑한 밤길. 글이 길지 않은 작품이에요. 짧다면 짧은 단편 소설이거든요. 근데 전체 한번 읽어볼 만은 해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명랑한 밤길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가난한 여성이며 도시에서 온 유식하고 세련된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지만 끝내 그에게 상처를 받고 맙니다. 이 상처가 그냥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상당히 모욕적인 상처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상처 입은 채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처음에 뭐합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 작품은 시골 처녀인 나의 이야기와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가 만나는 밤길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의 의미와 미약하나마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명랑한이라는 관용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입니다. 작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엄마를 모시고 사는 나가 나오니까 몇 인칭 시점? 1인칭 시점이겠네요. 21살로 지방에서 개인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두 오빠가 신용불량자이고 언니는 이혼하여 모자 가정의 가장이라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실 수 있는 건 나뿐이었다. 환경이 내지는 상황이 참 팍팍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사실 나는 간호학원을 다니며 졸업만 하면 도시로 나가 살 계획을 세웠으나 이게 어떻게 본다면 나의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가정 형편 때문에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참 안 풀려. 전개. 개인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나는 어느 날 퇴근길에 들린 농공단지 안 플라스틱 공장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며 너무 무식하고 거칠고 저질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네들의 일상과 나의 일상이 매우 단순함에 대한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병원 문을 닫을 시간에 찾아온 어느 남자를 도와준 계기로 그와 가까워집니다. 남자는 도시에서 내려와 글을 쓰고 있었으며 작가 내지는 작가 지망생인가 보다. 상당히 세련된 사람이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어찌 본다면 나의 욕구 내지는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와 만나며 현실을 벗어나 보려고 한다. 자, 위기 파트 볼까요? 두둥. 나는 그와 사귀며 남루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에게 줄 것은 무엇뿐이야? 무공의 채소뿐이다. 자, 요 무공의 채소를 별표 칠게요. 공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진짜 순도 100% 깨끗한 채소예요. 참고로 이 채소는 그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텃밭 채소를 갖고 그에게 갖다 주며 헌신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곧 나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왠지 그를 위해 가꾼 무공의 채소를 싸들고 그를 찾아간다. 확인하려는 거겠죠? 자, 나는 무공의 채소를 그에게 갖다 주지만 그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면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나가 가지고 간 채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암튼 간에 봉투를 던진다. 나는 비닐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채소들을 수습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러고는 못 살죠. 자, 절정 보겠습니다. 나는 그와 헤어져 1시간 남짓 어두운 밤길. 요게 제목에 나오는 밤길인가 봐요. 그죠? 걸어 돌아가는 길. 근데 이게 뭐가 명랑해?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며 정미소로 숨는다. 그런데 나에게 경계 대상이었던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슬플 때는 오히려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듣는 게 아니죠. 슬퍼서야. 즉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매개 내지는 계기가 되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길 위에 버려진 무공의 채소를 들고 즐거워하는 그들 하는 거 보니까 낙관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는 길은 명랑하기만 하다. 나는 그들을 통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운다. 라고 해서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결국 제목 명랑한 밤길에서 밤길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의미한다면 명랑하다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편소설이고요. 세태소설이고 다문화소설이다. 외국인이 나왔잖아. 그죠? 자, 사실적 비판적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연민과 극복 의지에 대한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연적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있어 보이지? 자연적 배경 그러니까. 자, 날씨의 상태, 자연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뭐야? 아침 해가 뜨면 희망이고, 아침 해가 지면 꿀꿀함이고, 어두우면은 불안함, 내지는 뭐 불길함, 내지는 뭐 슬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그친 저녁 하늘 한기퉁에 오랜만에 무엇이 보였다? 별이 보였다. 자, 비가 내리는 것은 별을 못 보게 하는 건데 오랜만에 별을 봤네요. 그러면 이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쁜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두꺼운 구름 사이 간신히 찢어진 틈으로 위태롭게 빛나. 잠깐 빛나긴 빛나는데 어떻게 빛나? 위태롭게 빛난다. 그럼 별이 좋은 거라면 좋은 게 위태롭게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나는 남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지난날의 한밤에 당신이 보고 싶다고 나를 불러내서 한 말을 잊었느냐고. 내 귓볼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고 나던 그 어느 한밤에 당신이 내게 무궁의 채소들을 정말로 가져다 줄 거냐고 묻지 않았느냐고. 또한 그 한밤에 내 가슴에 머리를 쳐박고 한 말들을 잊었느냐고. 나는 남자에게 물어볼 것이야.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내게 죄를 지은 것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위태롭게 빛난다는 것은 여자, 서술자인 나와 그 다음에 남자 사이에서의 관계 내지는 사랑이 매우 위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자, 볼까요? 위태롭게 반짝거리던 몇낱의 별들은 다시 어느 사이 두꺼운 구름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와우! 두꺼운 구름 너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별만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 여자, 서술자인 나의 호프도 사라진 거죠. 뭐 생맥주가 아니라 희망도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 나는 남자가 내던진 비닐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나의 고추와 상추와 치커리와 가지를 수습했다. 심장은 그보다 더 떨렸다. 눈물은 나오지도 않았다. 후두두두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후두두두둑 쏟아지는 이 비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눈물을 상징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즉 비는 여자가 느끼는 슬픔, 그 다음에 그 슬픔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역할이다. 이렇듯 이 작품은 날씨의 상태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밤길, 어둠의 길이죠. 이 소설의 제목이 그런데 명랑한이야. 그죠? 명랑한 밤길 할 때 이때 명랑한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인물들 나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 마인드라고 볼 거예요. 그럼 밤길은 단순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기보다는 이네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 즉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은 밤길, 어둠, 시련이지만 그 안에서도 명랑하게 걸어가는 무엇이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개 소재부터 봐야 할 듯하네요. 일단 먼저 상추예요. 상추. 나는 당신에게 이 채소들을 갖다 주기 위하여 지난 봄 내내 마당을 일구어 텃밭으로 만들었어요. 피가 나기도 했어요. 결국 뭐야? 나가 당신에게 상추를 주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재예요. 반면에 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너 올 때마다 내가 음식 해주고 음악 들려주고 했던 거 생각 안 나? 그리고 내가 굳이 너 같은 애한테까지 깊은 속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안 했는데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면 뭐 이런 데 있겠느냐. 네가 볼 때 내가 이런 집에 산다고 네 눈엔 내가 거지로 보이냐?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에이 재수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는 나아가 이 상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정성을 들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난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억울해 라고 하는 일종의 패배의식 같은 것만 있다니까.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머니가 제일 중요한 거. 즉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속물적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은 두 남자 깐쭈와 사부딘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상당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뭔가를 발견해. 그 뭔가가 뭐냐 그랬더니 남자가 버려버린 채소봉다리. 나는 어둠 속에서 바짝 숨기고 숨을 죽였다. 야 이거 고추야 사부딘. 상추도 있어. 와우. 월급날 소주 마시고 삼겹살에 상추 싸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뭐 이거는 거의 뭐 한국 사람이네 그죠?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깐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 사야 해. 우리 소주 마시자. 좋아. 그러면서 두 사람은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즉 이네들은 분명히 부정적 현실, 암담한 현실, 고단한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추 안에서 행복을 느껴요. 즉 뭐야? 뜻밖의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추는 깐쭈하고 사부딘에게 있어서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매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추라고 하는 하나의 소재를 바라보는 인물들의 관점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성격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예요. 자, 이 노래도 이 작품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사랑했나봐 잊을 수가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바보인가봐 노래 가사죠. 자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는가 하면 사부딘 나는 한국에서 슬픈 노래를 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난 여기 심장이 막 뛰어. 손가락이 막 떨려. 눈물 막 흘려. 그래서 노래했어.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노래를 하고 싶어도 내가 좀 노래방에서 고점수가 나오는 높은 점수가 나오는 음치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아. 자 멀리 가는 걸 보내. 자 이런 식으로 깐쭈가 노래를 하는 이유는요 슬플 때예요. 슬플 때고요. 그 슬픔 속에서 달을 보고 네팔 달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즉 노래를 통해서 한국에서 받은 슬픔과 사랑의 상처를 위안을 받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에게 맞았어. 동생이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자 이번엔 사부딘이 노래를 합니다.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사부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신의 심정을 노래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깐쭈나 사부딘은 둘 다
자신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치 고전소설에서 인물이 시를 읊조리는 것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의 노래를 같이 불렀다는 거죠. 큰 소리로? 아니, 숨어서잖아. 조그맣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있는 나무들같이 굳세게 버틴 꽃들과 나무들같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네. 사부딘과 깐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는 것은 그네들의 삶과 나의 삶이 겹친다는 거지요.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이거는 뭐야? 본인의 심장에 대한 내적 갈등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깐쭈나 사부딘에게 뭐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는 깐쭈와 사부딘의 노래를 따라 부름으로써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던 깐쭈와 사부딘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소재 뭐가 있죠? 달이네요. 달. 사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그러면서 뭐예요? 꿈속에서 달을 봤어. 어떤 달이야? 여기의 달이 아니죠? 네팔 달이죠? 이건 뭐야? 고향의 달이에요. 그죠? 자, 또 하나. 나는 노래를 불렀다.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달을 향해 나아갔다. 즉, 깐쭈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달을 바라보면서 나도 현실을 견뎌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선옥의 단편소설 명랑한 밤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줄거리만 봐도 이 작품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지 않나요? 쭉 읽어봤는데 아주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전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